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양봉 이재필 전문가라는 이름은 진짜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른 전문가님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독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한테는 재필이 형 하더라고요. 좋죠, 뭐. 그렇죠. 굉장히 친근하게 또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좋은 같더라고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재필이 형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전문가님을 정말 형님처럼 오늘 재필이 형님과 양봉 이재필 형님과 또 한 시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의 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풀어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모든 점에 대해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벙벙님 잘 오셨습니다. EJ 보고 투자의 신까지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벙벙님, 내일은 오늘 담아두신 정보들 다 활용하셔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석근님 잘 오셨어요. 보람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한보람입니다. 반갑고요. 귀연야옹님께서도 행님 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도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브레이너드 짱님께서도 보람짱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 이제 퇴근할 때쯤 또 이렇게 나가면 이 밤에 합정이 또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오늘 뭐 비록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이 거리두기 해제를 반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 집안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만큼 또 더 핫한 정보를 저희가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경님 오셨네요. 출첵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만 빼면 진짜 거의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만 좀 회복이 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되는 방법들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이제 마스크까지 벗으면 좀 어색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마스크 쓴 얼굴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마스크를 벗고 사람을 마주한다? 이거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안 그러세요? 뭐가 좀, 나 같은 사람은 뭘 이렇게 가려주면 좋은데, 보라맨커님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뭔가 표정 관리라든지 예. 이제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서 편했던 점도 분명히 있긴 있었잖아요. 아, 이제는 뭔가를 숨길 수가 없겠다. 뭔가 뾰루지가 하나가 나도 숨길 수가 없겠다. 아, 그런 건 있겠다. 그쵸? 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회복을 조금 더 환영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화장품주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떤 게 궁금하신지 함께 올려주시고 시장에 대해서도 자, 그럼 앞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종목의 실적, 또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레이너드 짱님, 우리 은행주 매수 가능합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은행주의 실적이 괜찮으면 우리 은행주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오늘은 또 은행주들이 좀 약했잖아요. 예. 우리가 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의 실적도 연결이 돼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당분간은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초기 국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예대 마진이 늘어나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미국 국채도 저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국채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라면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예대 마진도 좋아지고 대출도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이게 경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기업들이나 가게에서도 뭐 이 수입 같은 경우도 좀 늘지도 않고 뭐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를 그렇게 대출을 하려고 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행 대출을 특판 형태로 막 대출을 해준다라고 그 전에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이게 책정이 되는데요. 그 가상금리를 깎아주면서 지금 대출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지금 경기는 저는 좀 글쎄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경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뭐 0.5는 그냥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5월 달이죠. 0.5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6월 달 같은 경우도 이 50bp를 올릴 확률이 뭐 70% 이상 되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으로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될 거고 시티은행 쪽에서 예상하는 거는 5월, 6월, 7월, 8월은 연준회의가 없고요. 9월달까지도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50bp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안에 3.5%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3.5%까지 가려면 지금 남은 연준회의가 6번 있습니다. 그때 할 때마다 0.5씩 올려야지 갈 수 있는 수치가 저거예요. 3.5%인데 자, 뭐 이렇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5월 연준회의에서는 또 뭐 양적 긴축 QT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데 경기 위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경기가 조금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연준은 80년대도 그랬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볼커였었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경기하고 물가하고 있을 경우에는 물가부터 먼저 잡았습니다. 그때도 뭐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볼커 때.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데요. 뭐 경기를 희생을 시키면서 뭐 물가를 잡았다라는 뭐 그런 욕도 먹고 있지만 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좀 심해지면 이게 또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금융주들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괜찮겠지만 조금 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관찰은 잘 해보셔야 돼요. 관찰을 잘 해보시고 뭐 저런 것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온다거나 또는 경기가 되게 좀 급속도로 침체로 간다거나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심을 갖는 거는 당분간은 좀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은행주, 금융주들의 투자를 할 때 조금은 참고할 만한 내용들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은행주 하니까 오늘 본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코로나19 덕분에 자동차 보험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 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어서 자동차 보험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진짜로 그런 연관성이 있을까요?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동거리가 많으면 네. 그 사고율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저런 쪽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이게 구조가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좀 버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고 내면 보험료 올리잖아요. 보험료 올리고 또 뭐 손해율이 높으면 전체 보험료도 올리고 그 중에 우리 지금 이쪽에서도 또 가끔 가다가 욕을 먹는 게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욕을 좀 먹고 있죠. 실손보험에서 손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이 실손보험료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뭐 또 거기에 소비자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라. 니들 흑자 이렇게 나는데 그 사업 부분만 적자 난다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게 저 보험료 올린다라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런 것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1년간 그냥 딱 자동차 보험료를 딱 내면 그 1년이었잖아요. 그쵸. 딱 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환급도 해주잖아요. 뭐 얼마 몇 킬로 미만을 타면 맞아요, 맞아요. 뭐 얼마 환급해주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은 있을 텐데 뭐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구나. 기사를 보고 이게 진짜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도 코로나19 수혜 업종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또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모두 좋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피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재필 형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금융주, 은행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일단 작은 소나무님의 종목 한번 진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기업은행입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14,200원이고요. 비중은 13%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지난 12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어때요? 이 종목. 기업은행을 14,200원이요? 그러게요. 지난 12월에 아마 2020년이 잠시만요.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게 드네요. 13,000원이 가려면 2020년도 아니고 더 가나요? 2019년인데요. 그러네요. 저 이걸 뭐 조금 금액을 그러네요. 조금 잘못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자, 일단 뭐 지지난 12월. 지지난 그 2019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11,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정정을 14,200원이 해주셨어요. 아니라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14,200원이면 그 가격이 언제지라고 그러네요. 한참 찾았는데 네네. 작년 12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지금 뭐 배당도 상당히 배당 권리도 획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780원 정도 뭐 그 정도 배당을 하네요. 780원 정도니까 그거는 주총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주총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좀 있으면 주당 780원 정도는 계좌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올 겁니다. 자, 뭐 그거는 과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부의 성향인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친기업적인 그런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서민적인 그런 좀 성격을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었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정권을 잡은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그렇게 좀 정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업들에 대한 대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죠.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주 수입원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대출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오죠. 그렇게 된다면 예대 마진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괜찮아요. 뭐 웬만해서는 괜찮은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경기가 굉장히 많은 급하게 침체로 간다라면
그때는 요 기업은행도 아마 버텨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예전에 IMF 때나 뭐 이럴 때처럼 그렇게 뭐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은 뭐 차분하게 조금 보유를 하신다라면 좀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근데 보시게 되면 위로는 조금 답답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죠. 자,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 11,000원 조금 여기가 11,000원 좀 위에 선, 그러니까 12,000원 근처쯤 됩니다. 12,000원 근처쯤만 가면 계속 저항을 받아요. 근데 요거를 언젠간 뚫어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한 게 작년 4월 달부터니까 한 1년 정도를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했습니다. 자, 조금의 모멘텀만 더 주어진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그거를 돌파를 한다라면 한 14,000원대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좀 크게 좀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차분하게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요거는 요런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 연말 되면 또 배당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주가가 뭐 그 정도까지 좀 이렇게 움직이면 그쪽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좀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면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뭐 6%대 이렇게 나오니까요. 못 들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자, 일단 뭐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14,000원대 정도 그쪽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결과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주가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체크를 해 드렸고요. 매당에 대한 매력도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히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장기 보유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답변도 올려주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질문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데 이럴 때 채택되기 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기업은행,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차기 정부 이야기 잠깐 해드렸네요. 아마 차기 정부의 이제 정책에 대한 궁금증, 정책 관련 종목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기까지 한 2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전으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 관련 종목들 가운데 또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건설이라든지 리모델링, 건자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완우님께서는 한솔홈데코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94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한솔홈데코 오늘은 1,73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1,9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살짝 손실 구간에서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한솔홈데코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차기 정부를 앞두고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뭐 마루나 뭐 천장 같은 거 친환경 쪽으로 뭐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자, 뭐 예전에는 이 한솔홈데코가 움직이는 거는 뭐 그것 때문에 움직이진 않고요. 저런 거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당분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강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런 거 러시아가 뭐 저 사고 치는 바람에 유가가 워낙 올라서 이 기름들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저 국유지들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채굴 행위를 못하게 막았었어요. 금지를 네. 시켰었는데 석유나 저 가스 같은 것들. 근데 지금 허가해줬습니다. 야, 너네 이제 괜찮으니까 여기서 좀 뽑아라. 제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당분간 뭐 친환경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뭐 사치성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되진 않을 거고 이 한솔홈데코는 본업
건축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본업이라는 거는 마루하고 천장 같은 이런 건자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주택을 250만 호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목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러시아 쪽도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그 전 세계 산림의 20% 정도가 러시아에 있어요. 그 땅이 뭐 국토가 워낙 넓어서 그렇겠죠.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잖아요. 그렇죠. 워낙 넓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목재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에서 또 뭐 비우호국 뭐 이런 쪽에는 조금 제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목재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아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원하는 그런 가격들 이걸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테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아직 취임도 안 했으니까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 푸시할 부분들은 무조건 뭐 이런 쪽이다라고 봐야 돼요. 주택 관련된 이런 쪽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좀 밑에서 네. 좀 저항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1800원대 후반 정도 그쯤에서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는 242평선 뭐 이런 게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도 240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240선이 여기서 꺾이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240선에서 저항받았고요. 여긴 120선에서 저항받았는데 120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240선 여기서도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240선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모멘텀이 특출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목표를 1차 목표치는 여기 240선이 있는 자리 지금 현재는 1886원 정도인데요. 자, 움직이는 것들 조금 감안을 해보면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한 1870원이나 60원 정도 그쯤에서 뭐 주가하고 좀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1940원까지는 조금 바로 뚫고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여기서도 눌림목이 나오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좀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 요거도 좀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1870원, 60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242평선을 돌파를 한다라면 한 2,100원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뭐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정책들 이런 거 고려를 해보면 저기서 242평선에서 한번 저항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100원 정도에서 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1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소름 됐고 당장 지금 매수가를 회복하기에는 살짝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1,800원 후반대 뚫고 올라가는지 거기에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들까지 한번 조금씩 요 비중 조절하시면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이제 청와대 개방하잖아요. 청와대 개방 수혜주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서울시가 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늘린다, 뭐 이런 이슈가 있던데, 예. 그럼 관련해서 자전거 관련 종목들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전거는 이렇게 엮어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걸로 봐도 자전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거리두기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자전거 그쵸.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한산했었으니까 그쪽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전기 자전거 같은 거 요즘 좋더라고요. 맞아요. 전기 자전거 힘들면 그냥. 저 작년에 하나 샀거든요. 아,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저도 이제 다시 좀 나가볼까 하고 있거든요. 나도 하나 살까? 괜찮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예. 시원하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제가 그러게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관련해 갖고는 글쎄 청와대를 뭐 이렇게 개방을 한다라면 그쪽에 어떤 뭐 위락시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쵸. 그 그냥, 터를 이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그러니까 따라서 뭐 거기다 공원 같은 것도 또 따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저 공원 관련해 갖고 조성해서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저 용산공원 얼마 전에 뭐 용산에 공원 조성한다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시공테크 같은 종목들이 좋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공원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시공테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되는지 좋습니다. 네. 지금? 야, 쫙 뻗었다가 쭉 밀렸네요. 와, 시원하게 그러네요. 갔다가 뭐 거의 6,000원대에서 더블 갔다가 네. 지금 거의 다 두들겨 맞았는데 완전 꼭지점을 그렸는데요. 그러게요. 자, 요게 네.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네. 작년에는 조금 적자 전환했는데 일단은 저런 거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은 다 지났으니까요. 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자, 요런 거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요런 것들 조금 좀 분할해 갖고 조금 매수를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또 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가 그 청와대, 용산공원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거든요. 이때 급등했을 때가.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니까 뭐 지금이라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그분 한덕수 관련주로 좀 엮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좀 모멘텀으로 좀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주가가 위에 올라간 상태라면 곤란하겠지만 지금 저 밑에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뭐 조금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농담이었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농담도 저희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톡톡 집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농담도 좋으니까요. 무엇이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전화상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봉 이재필 형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투자의 신이고요.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벙벙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봉쇄 중이고요. 시안까지 봉쇄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또 뭐 타격 입는 거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중국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안을 또 봉쇄를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시안하면은 그게 생각나죠. 삼성전자 반도체 그렇죠. 공장, 시안 그렇죠? 공장. 이게 또 봉쇄했을 경우에 우리의 또 어떤 타격이 올까요? 자, 준비를 이런 해야 부분들이 조금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11월 달에 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걸려 있거든요. 그쵸. 3년임이 걸려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예를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그렇게 쉽게 풀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 3, 4개월 정도 이후에 이 코로나 환자들이 거의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4월 달이니까요. 네. 또 그거를 당대회를 하기 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정치 문화가 많아요. 8월 달에 네. 그 원로들이 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 회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8월 달에 있어요. 네. 그 원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근데 거기서 또 그런 부분들을 정해요. 예전에 그 홍콩 관련돼 갖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 뭐 홍콩 쪽 뭐 저런 쪽을 너무 좀 옥죄했을 경우에는 뭐 미국으로부터 뭐 저 어떤 그런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 중국 지도부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뭐 되게 많이 창궐을 해서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원로 회의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사면임 뭐 되겠냐? 시켜도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최고인 그런 상태거든요. 뭐 저런 것들 그 관련해 갖고도 시진핑 주석이라고 지금 뭐 정적들이 없진 않아요. 뭐 다들 있으니까 이 권력의 정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정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지금 뭐 자체 백신으로 80%를 백신을 접종을 했다 그러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그 효과가 백신 효과가 그렇게 좋다라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좋다라면 그렇게 꽁꽁 싸매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언제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봉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봉쇄를 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작년에 생각도 못한 데서 툭툭 터져요. 우리가 수출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요. 수출 못해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하면 어느 정도 복구라도 되는데 우리도 물건 자체를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우리 요소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국이 봉쇄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났었으니까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시한까지 뭐 봉쇄를 한다라면.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또 상해 쪽에 그쪽에 보면 지금 아까 저기서 저 EJ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해 근처하고요. 그쪽에 저 컨테이너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 정체 현상이 있거든요. 뭐 상해 부근에만 하더라도 220대 정도 그 정도 정체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서 안 되니까 그 옆에 항구로 가고 막 그래서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물류대란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봉쇄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일 거고요. 다만 이 관련해 갖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수혜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거 농산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이 지금 많이 급할 거예요. 농산물 가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전체 식량의 농산물의 30% 정도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해요. 아, 네.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야 이제는 우리 전쟁 때문에 수출 못해라고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쪽들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또 타격을 입는 거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걸려 있을 거고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나라만 치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이러한 영향들 속에서 우리는 또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언급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그 안에서 또 나의 계좌를 좀 불려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병아리님께서 도라지병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뚜껑이 열려요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EJ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도라지병 뚜껑이 안 열려서 못 먹고 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내일 만나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의 목 건강을 위해서.
그 또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담가도 되겠네. 그거. 그렇죠, 그렇죠. 유리병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광무 전문가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병아리님이 꿀팁을 전해주셨으니까 내일은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도라지병을 뚜껑을 따가지고 아주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9시에 만나는 EJ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EJ 보시고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 EJ에서 이재필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또 진단을 신청해 주셨어요. 오재길림입니다. 아시아 종묘 살펴볼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460원, 비중은 15%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7,700원까지 잡아주셨었고 오늘도 좀 상승세 보여주면서 6,97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지금 조금씩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좀 체크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움직일 때 음식료 업종들하고 이 농산물 관련된 것들이 움직일 때 네. 제일 처음에 뭐 그 사료들하고 비료하고 같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뭐 조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비료 쪽에서도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지지난주 월요일 날 저 추천드렸던 게 남해화학을 추천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저거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맞아요. 30%가 넘게 수익이 나서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못 움직인 농업 섹터가 뭐 중간에 뭐 대동 뭐 이런 거 농기계도 되게 좀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저 종묘 관련되는 이런 쪽이 가장 못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종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은 계속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육성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물가 관련해 갖고 뭐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튀니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아랍해범 사태 그때 유엔에서 식량기구에서 그 발표한 식품 가격 지수가 131 정도였어요. 근데 4월 8일 날 발표한 게 159.3이었습니다. 그게 유엔에서 그거를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최고치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 정도가 나왔는데요. 식료품 같은 경우는 34%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4%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나 뭐 이런 쪽들로 처음에 관심을 가졌었고 보다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아시아 종묘나 저 농우바이오 같은 이런 종자 기업들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자를 개량을 해서 뭐 좀 많이 생산되는 그런 품종으로 개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류가 계속 연구해 오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 종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입 장벽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자를 하나 개발을 해갖고 실용화 하는데요. 농사를 지어갖고 수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뭐 정부에서는 이거 품종을 등록을 하면 한 20년 정도 동안은 그냥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요. 독점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농우바이오나 아시아 종묘 같은 우리나라의 종자기업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때 IMF 때 우리나라에서 토종 뭐 그 종자들 전부 다 팔았어요. 예전에 그 IMF 때 돈 되는 것들은 우리 다 팔았었죠. 애들 돌반지까지 다 빼다가 다 팔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토종 종자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모멘텀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고 짧게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셔도 뭐 이 농업 관련 섹터들 중에 가장 덜 오르는 섹터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전에 목표가 7,700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7,700원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계속해서 믿고 들고 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투게더님께서 아시아 종묘의 재무에 대한 좀 우려를 해주셨거든요. 재무 상태 어떤가요? 자, 아시아 종묘가 작년에는 흑자 전환했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작년에는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고요. 네. 영업이익은 22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재무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 더 튼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요 아시아 종묘는 9월 법인이에요. 9월 법인. 그거는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제가 잘 몰라서. 12월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네. 결산 시기를 틀리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증권주 같은 경우도 다 12월 법인으로 바꿨는데요. 네. 예전에는 증권주는 거의 3월 법인이고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6월 법인이 많았고 자, 그런데 요거는 9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아. 실적을 네. 뭐 한 기로 놓고 보는 건데 뭐 별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건 날짜만 틀릴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자, 아시아 종묘 추천주입니다.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는 중이고 목표가 7,700원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주목나무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보람씨 늦은 밤에 고생이 많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힘내서 이야기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더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님께서도 오셨고요. 거인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투게더님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이나미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김자경님 또 양봉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 네, 25%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26,000원에 25%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그래도 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 26,000원대 매수를 했다가요. 네. 계속 좀, 추가 매수하고 해가지고서 지금.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물타기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수익권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요, 보통 분들이 한 3만원까지는 이렇게 무난하시다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예, 기존에 있던 어떤 하여튼, 이게 3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으면 되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아시죠? 예. 뭐 원전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가장 원전하고 이 관련이 가장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얼마나 저 원전하고 관련이 강하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죠. 지금 현재 이때가 정권이 바뀔 때죠. 2017년도 이때부터 시작해 갖고 뭐 거의 10토막 가까이 났어요. 이때는 뭐 2020년도
그 좀 팬데믹 사건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를 비교를 해도 그 2017년도보다 한 5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전, 그땐 탈원전이었었잖아요. 탈원전을 기치로 걸고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뭐 당선인께서는 거의 진심인 것 같아요. 원전에 거의 진심인 것 같고 또 쪽 지금 완전히 뭐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가겠지만 이 원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용하는 원전들 뭐 이런 것들도 원전 가동률도 좀 높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한울 3, 4호기죠. 지금 요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런 것들을 뭐 의견은 물어봤어요. 국민들 의견은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 그래갖고 일단 스톱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자, 요것도 다시 건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설계는 다 맞춰놓은 상태니까 거기서 설계는 끝난 상태니까 뭐 거기서 원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 원전을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좀 더 긴 관점으로 보면 SMR이라는 게 있어요. 소형 원전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어떤 한 개 모듈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모멘텀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단 뭐 그쪽에서 이 미국 회사들하고 같이 또 뭐 이런 업무 조율 행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얘기가 나오면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일 거고 또 조용하면 조금 뭐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21,300원이면. 근데 뭐 3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자, 어느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 그 가격은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자, 이 가격대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항상 저항선 역할을 해요. 자, 자, 여기죠. 여기. 자, 이런 자리가 왜 저항선 역할을 하냐면, 딱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 가격만 오면 나는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올라오면, 그 가격대만 오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000원 정도에서는 다 들고 계시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 절반은 또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25,0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두산중공업 25,000원 선에서 수익 한번 챙기고 지켜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고요.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님께서 아진엑스텍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13,050원, 비중은 25%입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자, 요거는 로봇 모션 제어 칩이라는 게 있어요. 아, 로봇. 예,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뭐 굉장히 좀 좋아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요 모션 제어 칩 같은 경우는 로봇이 뭐 말 그대로예요. 로봇에 움직이는 그 모션을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걸어다니는 서비스용 로봇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거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용 로봇 쪽 뭐 이런 쪽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되게 좀 성장해 나갈 그런 자리는 굉장히 좀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봇 모션 제어 칩 외에도 또 하나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금 VR, AR 요런 건 아시죠, 앵커님? 네네. 예, VR, AR 요런 VR, 것들. AR. 예, XR. XR. 예, XR은 혼합 현실. 아. 예. 요런 것들인데 자, 요런 것들도 지금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R 글라스에 대해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관련되는 그런 산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좀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되게 잘 움직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뭐 여기서 이거 상한가였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뭐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요거는 그 로봇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7월 달 이때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XR 글라스로 인해서 그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재료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렇게 좀 크지가 않고 조금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회사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뭐 저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작년에 재작년보다 매출액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절대 매출은 뭐 아직까지 크지는 않지만 한 417억 정도 작년에 매출이 나왔는데요. 재작년에는 227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 요게 영업이익은 뭐 한 52억 정도가 나고 있는데 주주들 생각은 되게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전부터도 배당은 좀 했었어요. 근데 배당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한 150원 정도를 배당을 하니까 뭐 1%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일단 뭐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재무 구조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뭐 이게 부채 비율이 지금 한 작년 기준으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라는 건 그냥 빚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망할 일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매출액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조금 보유하시다 보면 이 모멘텀이 딱 생기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근데 요게 15,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좀 저항을 받아요. 15,000원 이상만 가면 밀리고 그런 모습이니까 자 13,05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되는 얘기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되는 얘기도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멘텀이 나올 때를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진엑스텍 미래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모멘텀을 받으면 또 탄력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튼튼한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봉 이재필 형님과 함께 투자의 신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문가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조금 지지부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